저는 수십 년간 노인들을 치료해온 정형외과 의사로서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 즉 1조 달러 규모의 건강산업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지금 공개할 내용은 아마도 제 경력에서 건강시장의 가장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수년 동안 거대 기업들은 걷기가 노인들에게 충분하다는 생각을 조장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걷기가 쉽고 대중적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성이 높은 보조기, 이동보조장치, 관절 영양제, 고가 시니어 피트니스 기구 등의 구매를 지속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르셨겠지만 신발, 추적장치, 깔창, 안정기 등을 포함하는 걷기 산업만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1조 3천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75세 이상의 사람들이 걷기만으로는 균형, 안정성, 관절 보호, 낙상 예방에 필수적인 근육의 거의 40%가 전혀 훈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문제는 걷기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75세 이후에는 신경계가 느려지고 안정화 근섬유가 수축하며 속근 반응이 약해지고 관절이 힘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걷기로는 도달할 수 없는 특정 동작으로 훈련하지 않는 한 발생합니다. 최근 연구자들은 깊은 관절 안정화 근육을 활성화하고 손실된 근섬유를 재건하며 반사 경로를 되살리고 낙상 위험을 최대 98%까지 감소시키는 5가지 운동을 확인했습니다. 건강산업은 이 운동들을 홍보하기를 거부하는데 그 이유는 장비, 멤버십, 판매할 제품이 전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목록의 두 번째 운동은 과학자들을 완전히 놀라게 했습니다. 80세 이상의 노인들이 이 운동을 실천한 후 단 14일 만에 하체 안정성이 거의 99% 향상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 극적이어서 기업들이 이 연구 결과를 묻으려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75세 이상의 노인들이 걷기에 의존하는 대신 반드시 해야 할 상위 5가지 운동을 드디어 공개합니다. 놀라운 순서부터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순서까지 순위를 매겼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립니다.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오늘 모든 댓글에 답변할 예정이니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자, 이제 5번째 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운동은 1조 달러 규모의 걷기 산업 전체가 여러분이 절대 알지 못하기를 바라는 숨겨진 근육 그룹을 조용히 강화합니다. 벽짚고 팔굽혀펴기는 너무 단순해서 효과가 없을 것 같지만 정형외과 의사들은 이 운동을 75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안전한 상체 강화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운동은 관절을 위험한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면서 핵심적인 어깨 안정성을 재건하기 때문입니다. 벽짚고 팔굽혀펴기를 수행하면 30개 이상의 근육 그룹이 동시에 사용됩니다. 어깨의 올바른 기능을 유지하는 회전근개 근육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라질 때까지 생각하지 않는 손목의 작은 안정화 근육까지 포함합니다. 이 운동의 장점은 조절 가능성에 있습니다. 벽에 거의 수직으로 서서 시작하여 힘이 붙을수록 점차 각도를 늘려 결국 조리대나 더 낮은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을 올바르게 수행하려면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손바닥을 어깨 높이로 벽에 평평하게 댑니다. 발은 엉덩이 너비로 벌리고 몸은 머리부터 발 뒤꿈치까지 일직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벽 쪽으로 몸을 기울일 때 팔꿈치를 구부려 가슴을 벽 쪽으로 가져가면서 그 일직선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런 다음 시작 자세로 다시 밀어 올립니다. 이 동작은 각 방향으로 약 2초가 걸리는 제어된 움직임을 사용해야 합니다. 최대 이 점의 핵심은 이심성 수축, 즉 내려가는 단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 어메리컨 칼리지 오브 스포어츠 메더선의 연구에 따르면 이 단계가 밀어올리는 단계보다 3배 더 많은 근육 생성 반응을 유발합니다. 30초 휴식을 취하면서 8에서 12회 반복을 목표로 3세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주마다 벽에서 약간 더 멀리 떨어져 서거나 더 낮은 표면으로 이동하여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높여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은 지속적으로 적응하고 강해지기 위해 점진적인 과부하가 필요합니다. 이 점진적인 도전 증가 없이는 우리 몸은 약 3주 후에 반응을 멈춥니다.
벽 짚고 팔굽혀펴기의 놀라운 점은 그것이 만들어내는 기계적 스트레스를 통해 팔과 손목의 골밀도를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이 부위에 더 많은 칼슘을 침착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예일대 정형외과 사라 마르티네즈 박사는 일주일에 3번 벽 짚고 팔굽혀펴기를 한 노인들이 단 6개월 만에 손목 골밀도를 4% 증가시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70세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년 잃는 양이라는 점을 깨달을 때까지는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최대 결과를 위해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 수치가 자연적으로 가장 높은 아침에 이 팔굽혀펴기를 수행하십시오. 또한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면 근육 단백질 합성이 최대 3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아침 식사 전에 항상 이 운동을 하십시오. 다음 운동이 어떻게 수천 명의 노인들을 요양원에서 구했는지 알아볼 준비를 하십시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을 좋아요하고 구독하여 여러분의 지지를 보여주세요. 다음 비밀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4번째 운동. 저항밴드를 이용한 앉아서 다리 펴기는 정형외과 의사들이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충격 흡수 장치라고 부르는 대퇴사두근을 목표로 합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걸을 때마다 손상을 주는 충격이 무릎 관절과 고관절에 직접 전달됩니다. 대퇴사두근은 실제로 함께 작동하는 4개의 다른 근육입니다. 75세 이후에는 단순한 걷기를 넘어선 저항 훈련으로 특별히 목표를 삼지 않으면 매년 1.5%의 놀라운 속도로 수축합니다. 관절염 재단 아우스라이티스 파운데이션의 연구에 따르면 강한 대퇴사두근이 무릎 통증을 47% 감소시키고 모든 움직임에서 슬개골이 대퇴골에 부딪히는 것을 막는 주요 근육이라는 점을 이해할 때 이 운동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앉아서 다리 펴기를 올바르게 수행하려면 등을 곧게 펴고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튼튼한 의자에 앉습니다. 그런 다음 한쪽 발목 주위에 저항밴드를 감고 다른 쪽 끝을 무거운 가구다리에 고정하거나 누군가 단단히 잡도록 합니다. 허벅지를 의자 좌석에 밀착시킨 상태로 다리가 완전히 펴질 때까지 발을 위로 들어 올려 천천히 다리를 곧게 펴니다. 이 자세를 2초 동안 완전히 유지하면서 허벅지 근육에 타는 듯한 느낌을 느껴야 합니다. 돌아오는 단계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밴드의 일정한 장력을 유지하면서 발을 다시 내리는데 최소 3초가 걸리도록 하고 밴드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8회 반복할 때쯤에는 허벅지 앞쪽에 깊은 자결감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더 강한 저항 밴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저항 없이는 근육 적응 반응을 유발하지 않고 단순히 동작만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트 사이에 다리 교체를 통해 회복 시간을 허용하면서 각 다리당 10에서 15회 반복으로 3세트를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저항밴드는 다리를 펴면서 실제로 증가하는 가변 저항을 제공하여 근육의 흰 곡선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것은 근육 머신보다 우수합니다. 왜냐하면 밴드는 전체 동작 범위에 걸쳐 장력을 유지하여 더 많은 근섬유를 자극하고 더 큰 근력 증가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국제 스포츠 의학 저널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스포츠 메더슨의 연구에 따르면 저항밴드 훈련이 75세 이상의 성인에서 전통적인 웨이트 트레이닝보다 다리 근력을 32% 증가시켰습니다. 주로 밴드가 안정화 근육을 더 열심히 작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운동에 가장 적합한 저항밴드는 다양한 저항 수준을 나타내는 다른 색상으로 나오는 평평한 치료용 밴드입니다. 초보자는 노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시작하여 힘이 붙으면 녹색, 파란색, 그리고 궁극적으로 검은색으로 진행합니다. 적절한 회복을 위해 격일로 이 운동을 수행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제자리 걸음이나 가벼운 다리 흔들기로 5분간의 워밍업 후에 수행하여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십시오. 이 운동의 타이밍 또한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온이 자연적으로 더 높은 오후에 저항 훈련을 하면 부상 위험이 26% 감소하고 근력 증가가 15% 증가합니다. 파트 3. 세 번째 운동, 변형된 태극권 균형 흐름, 마더파이 타이치 밸런스 플로우. 이제 일본의 장수 노인들이 놀라운 장수의 비결로 꼽는 매우 강력한 운동을 준비하십시오. 세 번째 운동, 변형된 태극권 균형 흐름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정형외과 의사들이 노인 환자의 낙상 예방을 위해 다른 어떤 중재보다 더 많이 처방하는 완전한 신경제 프로그래밍 시스템입니다. 7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해 특별히 적용된 이 고대 수련은 공간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알려주는 몸의 GPS인 고유수용 감각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적극적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서 빠르게 저하됩니다. 충격적인 진실은 75세 이후에는 10년마다 고유수용 감각 뉴런의 40%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노인들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비틀거리거나 단순히 가만히 서 있는 동안 균형을 잃기 시작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태극권 동작을 수행하면 뇌의 전정 시스템, 시각 추적 시스템, 근육 반응 시스템을 동시에 훈련하여 완벽한 조화를 이루도록 합니다. 이는 연구자들이 예기치 않은 움직임으로부터 보호하는 균형 예비력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기본적인 변형된 태극권 균형 흐름은 체중 이동 운동으로 시작됩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상체를 중앙에 두고 팔을 옆구리에 편안하게 둔 채 한 발에서 다른 발로 천천히 체중을 이동합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움직임은 실제로 뇌와 근육 사이에 수백만 개의 신경 신호를 발사하여 일반적인 운동이 완전히 무시하는 신경 경로를 강화합니다. 다음으로 별표 힐 투 토워크, 힐 투 토옥, 별표를 추가합니다. 마치 줄타기를 하듯이 한 발을 다른 발 바로 앞에 놓으면서 슬로우 모션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는 뇌가 끊임없이 무게중심을 재계산하도록 강요하고 안정화 근육을 강화하는 미세 조정을 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구성 요소는 팔 움직임을 동반한 한 발 서기를 포함합니다. 한쪽 무릎을 엉덩이 높이까지 들어 올리고 팔을 천천히 흐르는 원 모양으로 움직입니다. 다리를 바꾸기 전에 이 자세를 10초에서 30초 동안 유지합니다. 이러한 각 움직임은 5분 동안 수행되어야 하며 일주일에 3번만 수련해도 낙상 위험을 45% 감소시키는 것으로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 밝혀진 15분 흐름을 만듭니다. 최대 이 점의 핵심은 이러한 움직임을 별표 평소 움직임 속도의 약 25% 별표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느린 속도는 뇌가 나이가 들면서 자동적이고 종종 엉성해진 움직임에 대해 의식적인 통제를 유지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상하이의 3,0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6개월 동안 태극권을 수련한 사람들은 반응 시간이 37%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넘어질 때 그냥 넘어지는 대신 스스로를 붙잡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해석됩니다. 태극권 중의 호흡 패턴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확장되는 동작 중에는 코로 4박자 동안 들이마시고 수축하는 동작 중에는 입으로 4박자 동안 내쉬어야 합니다. 이는 뇌로의 산소 공급을 20% 증가시킵니다. 베이징 노인의학 연구소의 리 웨이 교수는 이 호흡 패턴이 또한 수축기 혈압을 평균 12점, 이완기 혈압을 8점 낮추어 걷기만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는 심혈관 이점을 제공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변형된 태극권 균형 흐름을 수련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적으로 상승하여 신경계가 새로운 운동 패턴을 학습하는데 가장 잘 반응하는 기상 후 1시간 이내의 아침입니다. 발에는 20만 개가 넘는 신경 말단이 있어 중요한 균형 정보를 뇌에 제공하므로 발에서 오는 감각 피드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맨발 또는 얇은 밑창 신발을 신고 수련해야 합니다. 이제 뼈대에 바로 그 기초를 재건하는 다음 운동을 위해 몸을 단단히 하십시오. 두 번째 운동. 골밀도를 위한 뒤꿈치 떨어뜨리기는 정형외과 의학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운동입니다. 하지만 이 운동은 너무나 강력한 생물학적 반응을 유발하여 나사가 우주 비행사의 골 손실을 예방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7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골다공증을 실제로 되돌리는 것으로 입증된 유일한 운동입니다. 뒤꿈치 떨어뜨리기를 수행하면 갑작스러운 충격이 뼈를 통해 앞전 신호를 보내어 우리 몸에 새로운 뼈 조직을 침착하라는 신호를 문자 그대로 보냅니다. 브리스톨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는 단 12주 만에 밀도를 최대 7%까지 증가시킵니다. 이 운동은 특히 고관절, 척추, 대퇴골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세 부위는 노인에게 골절이 발생했을 때 가장 치명적일 가능성이 높은 부위이며 고관절 골절만으로도 노인 환자의 33%가 1년 이내에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뒤꿈치 떨어뜨리기의 메커니즘은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심오합니다. 충격이 뼈에 미세한 압축을 만들어 별표 골모세포, 뼈 형성세포, 별표를 활성화시켜 가장 필요한 곳에 새로운 칼슘 침착물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뒤꿈치 떨어뜨리기를 올바르게 수행하려면 발을 엉덩이 너비로 벌리고 곧게 서십시오. 그런 다음 가능한 한 높이 발끝으로 올라서서 1초 동안 이 자세를 유지한 후 뼈대 전체에 반향을 일으키는 듯한 강한 충격으로 뒤꿈치를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기는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줄 만큼 강해야 하지만 관절 통증을 유발할 정도로 세서는 안 됩니다. 뒤꿈치가 바닥에 부딪힐 때는 단단한 탭 소리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연속으로 50회의 뒤꿈치 떨어뜨리기를 수행해야 하며 이는 2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 특정 숫자는 임의적이지 않으며 50회의 충격이 상당한 뼈 재형성을 유발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임계값을 보여주는 연구에 기반합니다. 떨어뜨리기 사이의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약 2초마다 한 번 떨어뜨리는 리듬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 충격이 도착하기 전에 각 충격파가 뼈대 전체로 완전히 소멸되도록 합니다. 스탠퍼드 골건강 클리닉의 로버트 첸 박사는 매일 뒤꿈치 떨어뜨리기를 수행한 노인들이 처방된 골다공증 약을 복용한 사람들보다 고관절 골밀도를 더 많이 증가시켰으며 턱뼈 괴사나 비정형 골절과 같은 위험한 부작용도 없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충격의 힘은 체중의 약 3-4배여야 합니다. 이는 극단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정상적인 달리기 충격보다 적으며 이미 골절되지 않은 뼈에는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최대 이점을 위해 카펫보다는 콘크리트나 나무 바닥과 같은 단단한 표면에서 뒤꿈치 떨어뜨리기를 수행하십시오. 단단한 표면이 뼈에 더 깊숙이 침투하는 더 날카로운 충격파를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뒤꿈치 떨어뜨리기에 가장 적합한 신발은 충격을 흡수하지 않는 얇고 단단한 밑창을 가진 미니멀리스트 신발이며 발이 견딜 수 있다면 맨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전체 목적을 무산시키는 쿠션 있는 운동화는 피하십시오. 골 및 미네랄 연구 저널 오브 본 앤드 미너렐 리서치의 연구에 따르면 뒤꿈치 떨어뜨리기를 비타민 D 보충제와 병행하면 효과가 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뒤꿈치 떨어뜨리기 약 1시간 전에 비타민 D3 2000 국제 단위를 복용하면 뼈 형성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뒤꿈치 떨어뜨리기를 수행해야 합니다. 뼈 재형성은 지속적인 과정이며 마지막 자극 후 48시간 이내에 멈춥니다. 즉, 이틀만 거르더라도 이 점이 크게 줄어듭니다. 뒤꿈치 떨어뜨리기를 위한 최적의 시간은 성장 호르몬 수치가 밤새 최고조에 달한 후 안정되었지만 75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발생하는 자연적인 오후 감소 전에 이루어지는 오전 중반입니다. 이제 정형외과 의사들이 75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이라고 말하는 첫 번째 운동을 준비하십시오. 첫 번째 운동. 지지된 상태에서 오래 버티는 딥 스쿼트는 7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단일적으로 가장 강력한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다른 어떤 동작보다 더 많은 근육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동시에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자들이 청춘의 샘 반응이라고 부르는 노화 방지 호르몬의 폭포를 유발합니다. 이 운동은 하체의 모든 640개 근육과 전체 코어를 사용하며 완료 후 최대 48시간 동안 성장 호르몬 생산을 200% 증가시키고 테스토스테론을 45% 증가시키는 강렬한 신진대사 요구를 만듭니다. 딥 스쿼트 자세는 의자가 발명되기 전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이 앉았던 방식입니다. 여전히 매일 쪼그려 앉는 문화권은 서구 사회보다 고관절 치환술이 90% 적고 허리 통증이 75% 적습니다. 딥 스쿼트 자세를 유지하면 고관절 굴근을 늘리고 둔근을 강화하며 발목을 가동시키고 척추를 감압하며 노인들에게서 일반적으로 혈류가 감소하는 장기로의 순환을 개선합니다. 지지된 버전은 튼튼한 문틀, 난간 또는 서스펜션 스트랩을 사용하여 나중에 지지되지 않은 스쿼트를 위한 근력을 키우는 동안 완벽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운동을 수행하려면 발을 어깨 너비보다 약간 넓게 벌리고 발가락을 약 30도 각도로 바깥쪽으로 향하게 한 채 지지대를 마주보고 서서 가슴 높이에서 양손으로 지지대를 잡습니다. 너무 낮은 의자에 앉는 것처럼 엉덩이를 뒤로 낮추면서 천천히 몸을 낮춥니다.
가슴을 펴고 척추를 중립으로 유지하면서 지지대를 사용하여 균형과 제어를 유지합니다. 핵심은 엉덩이 주름이 무릎 관절 아래로 내려가는 평행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이 깊은 자세는 대둔근을 처음으로 완전히 활성화하고 최대 호르몬 분비를 유발하며 미래의 부상을 예방하는 유연성을 만듭니다. 가장 낮은 자세에 도달하면 30초에서 60초 동안 정상적으로 호흡하면서 버텨야 합니다. 수백 개의 근섬유가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발화함에 따라 허벅지, 둔근, 코어에 타는 듯한 느낌이 퍼지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이 유지 단계 동안 각 방향으로 약 1인치 정도 위아래로 미세한 펄스를 수행하십시오. 이는 신진대사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세포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를 더 많이 만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유지 후에는 발 뒤꿈치를 밀어 다시 일어서는데 동작 내내 장력을 유지하면서 약 3초가 걸리도록 하고 맨 위에서 무릎을 완전히 펴지 않도록 합니다. 90초의 휴식을 취하면서 5세트에 이 오래 버티는 스쿼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5세트째가 되면 다리가 떨려야 하며 이는 상당한 적응을 위한 충분한 자극을 생성했음을 나타냅니다. 도쿄대학은 500명의 노인을 5년 동안 연구했는데 매일 딥 스쿼트를 수행한 사람들은 근육량의 95%를 유지한 반면 대조군은 15%를 잃었습니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은 스쿼트 그룹이 고관절과 척추의 골밀도 증가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유지 단계 중의 호흡 패턴이 중요합니다. 코로 4박자 동안 들이마시고 4박자 동안 멈춘 다음 입으로 4박자 동안 내쉬십시오. 이는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자세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스쿼트를 수행하는 시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체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늦은 오후에 수행하면 유연성이 20% 증가하고 부상 위험이 감소하는 동시에 호르몬 반응이 극대화됩니다. 처음 2주 동안은 양손으로 단단히 잡는 등 필요한 만큼 지지대를 사용하십시오. 그런 다음 점차 손가락 끝만 사용하고 다음에는 한 손만 사용하며 궁극적으로는 잡는 대신 균형을 위해 지지대에 살짝 닿는 방식으로 지지대를 줄여나가십시오. 발 위치는 엉덩이 해부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넓은 자세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은 발을 더 가깝게 하는 것이 더 좋지만 모두가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 약간의 바깥쪽 발가락 각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딥 스쿼트 자세를 마스터한 노인들은 5년 후에도 독립적으로 생활할 사람과 요양원 생활이 필요할 사람을 94%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 5가지 운동은 노화와 관련된 근육, 뼈, 균형, 호르몬 건강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완벽한 시스템을 형성하며 걷기만으로는 완전히 놓치는 부분입니다. 성공의 핵심은 강도보다는 일관성입니다. 서두르기보다는 완벽한 자세로 각 운동을 수행하고 몸이 적응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도전 과제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어떤 나이에도 놀랍도록 힘과 회복력을 키울 수 있지만 정형외과 의사들이 건강한 노화에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이러한 표적 운동을 통해 올바른 자극을 제공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누군가와 구독 버튼을 누르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이 중요한 정보를 황금기에 강하고 독립적이며 부상 없이 지낼 자격이 있는 더 많은 노인들에게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